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들께서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안 들립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 사실 그간은 공식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을 좀 견지해 왔는데요. 지도부에서는 대표님도 물론이고 필요성은 계속 말씀해 오셨고 지난 금요일엔 좀 설치하겠다는 공식 논평까지 나와 있고요. 당 특위에서는 새로운 설치법도 발의했고 법안 소위에서는 기발이 된 법안도 지금 논의 중인데 25일 본회의를 전후로 당론 추인이라든지 좀 관련 논의가 더 진전될 가능성이 혹시 있을지 여쭤봅니다. 얘기가 너무 급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란 전담부로 관련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은 모두 윤석열을 이대로 두면 1월달에 풀릴지 모르는데 풀려나서 자유로운 그리고 또 자유롭게 돌아다닐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다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기현 재판부가 12월 달까지 재판을 갖다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돼 가지고 사실 일정의 정무적 판단을 하셔야 되는 대법 원장이나 사법부에서 일체 이에 관련된 말씀들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이 재판을 신속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차질 없이 이걸 갖다가 처리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갖다가 저는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격 수단이 아니고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방어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한다면은 이런 일들이 저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시간을 다투어 가면서 이런 걸 갖다가 하는 것보다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처리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하십시오. SBS 박하정이라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신속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는 메시지 정도는 내야 된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 부분이 예전에는 대법관이나가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부에 해라라고 하는 것도 사법파동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거나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 지금 법안도 위헌이나 이런 문제 소지는 없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검법 합의도 있었고 과거에 윤리특위 일도 있었는데 이게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 갈등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강성 지지층이 뭔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원내 결정이 뒤집어지고 이런 구조가 좀 문제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란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라는데 그것이 다른 의견이 나올 수가 있나요? 일반적인 사법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발언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법부에 대한 관여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그건 한계선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존립과 존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망에 관한 사항을 언제까지 이렇게 질질 끌 것인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18번의 재판 동안에 지금 윤석열이 한 번도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른 재판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갖다가 적용할 겁니까? 저희가 보기엔 재판 지연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달라는 것이 재판부에 대한 관여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강성 지지층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강성 지지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당에 대한 의견을 갖다가 내는 당원 주권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면서 그런 의견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그 의견들이 타당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도부조차도 그런 것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기존에 예를 들어 완전히 합의된 것이 파괴됐다고는 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걸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정착되기 전에
의견들이 정착되기 전에는 여러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내대표님 수고 많으셨고, 저는 오마이뉴스 유성애 기자라고 합니다. 그 100일 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조금 아쉽다, 이런 거는 좀 바꿨으면 좋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 야당과의 협치에 있어서 야당이 오늘도 그 민주당이 독재 정치라고 하면서 규탄 대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원내대표로서 어떤 대화 전략이나 어떤 식으로 소통하겠다는 전략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운 거는 한 것 빼놓고는 다 아쉽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우리가 그러니까 한 것도 많았지만 하지 못한 것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은 사실 그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사실 상법 개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개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10년씩 걸리던 법들이거든요. 그런 법들이 신속하게 통과됐고 그랬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근데 맨 처음에 기준을 세웠을 때 8월 정도까지는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고 9월 달부터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킨다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아직 100일 동안에 그렇게 아쉽다, 이게 정말 아쉽다 그런 거는 아직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재 정치 얘기하겠는데 그거는 국어사전에 협치란 단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독재 정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대화의 주제로 옮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당과의 대화에서는 어제까지나 국민을 중심으로 한 대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하니까 민생에는 대화를 합니다. 근데 국민이 중심인데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 국민을 중심으로 한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합니다.